네, 이번에는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눌려있던 코스닥이 이제는 조금 더 승기를 잡을까? 좀 갈팡질팡하면서 시장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소형주의 반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그 부분 저희 체킹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어제 이제 빅피처 시간 때 네. 이제 큰 그림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순환매 문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제 순환매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보이고요. 일단 오늘은 대형주들이 쉬면서 기술주라든가 뭐 바이오, 중소형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하죠. 네. 결국에는 뭐냐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제 어떤 순환매, 그런 순환매도 예, 있고. 또 이제 경기주와 성장주 간의 순환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뭐 가령 뭐 조선 섹터 같으면은 네. 조선주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자재주와의 기자재? 순환매 예.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느 쪽을 끌어당기고 나서 그다음에 그쪽을 멈춰주고 다른 것도 끌어올리고 이런 네, 형태로 지금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꼭 순환매로 올라갑니다. 다 올리질 않아요. 초반에만 다 올라가고 특징이군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시장 자금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계속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점차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장세가 그래서 그 코스닥이 또 이렇게 따라 올라가기를 한다는 뜻은 네. 우리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좀 좋고 그런 해석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위로 갈 거라고 지금 이제 시장은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다. 네. 그 시장에 대한 기대들이 분명히 살아 있다.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이제 그 순환매 장세에서 늘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메뚜기 전략. 그래서 한량귀 전략. 예, 올라가니까 그쪽 잡아타면 다음 날은 또 다른 게 올라가고 그쪽은 쉬고 그리고 그쪽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잡아타면은 걔는 또 다음 날은 또 쉬고 다른 게 또 올라가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요즘 시장에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셔서 예.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시장일수록 훨씬 더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은 좀 기다리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순서가 꼭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좀 유효할 겁니다. 네 종목의 순서를 기다리고 메뚜기 전략은 피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순환매가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형주, 네, 네. 중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계속 좀 돌고 있는 구간에서 그러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네. 압도적이었잖아요. 대형주의 수익률이. 그리고 가치주가 좋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오늘 좀 반격을 보면서 조금 비중을 더 확대하셔도 괜찮습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예, 예, 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요즘 요 근래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네. 예, 중소형주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찬성하고요. 왜냐하면은 대형주나 경기주는 지금 사실 좀 많이 올랐죠. 기대에 비해 가지고 많이 네.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올 폭들은 중소형주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비중 조절도 하시면서 눈치가 빨라야 되겠어요. 다만 좀 매매 횟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는 힘만 들 뿐이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해운주 랠리가 지금 재가동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너무 큰 수익이 다 나셨을 것 같거든요. 해운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파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찍 팔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 대한해운이 지금 10% 이상 오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또 HM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엄청나게 많이 시세를 준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는 분명히 이제 그 해운 운송 선박이 부족해요.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네. 그거를 실을 선박이 없어가지고 육로로 러시아로 삥 돌아서 유럽 쪽으로 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배가 없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가 없어가지고 네. 정부에서는 그 한진해운 파산한 게 네. 이게 너무 아쉽다 뭐 그렇게 생각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예, 이제 굉장히 좀 배가 그 부족이 좀 심화돼가지고 HMM은 지금 추가 선박 투입한다는 얘기도 계속 있거든요. 투입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 보시면은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같은 경우에 네. 지속적으로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쉴만한 구간인 것 같은데 안 쉬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해운주들은 뭐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이제 벌크 쪽 보잖아요. BDI 운임 지수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 네. 오히려 지금 좀 꺾이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완전 다르네요. 예, 좀 이제 추세가.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확실히 좀 중국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지금 이제 경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네. 예,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 또 중국에서 나가는 거 이런 물동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네. BDI는 유럽에 기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이제 셧다운 상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렇다면 유럽이 이번 달 말 내년 다음 달 초면은 또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것도 반등이 나올 걸로 또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 SCFI 그러니까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것도 맞냐?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운임 데이터가 맞냐? 예, 이게 운임을 아, 대표하는 그래요? 게 맞나 정말로 이것도 하나의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차트 보면 사실 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신뢰 문제도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SCFI 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네. 정말로 그 운임사들의 해운사들의 네네. 실적이 막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게 두 개가 이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해운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다면은 매도 심리가 이제 강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네. 예, 비중 축소 일단 해두고 트레이딩 뭐 그렇다고 해서 확 꺾이지는 않을 거니까 네네. 예, 트레이딩 정도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해운주 얘기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해운주 네. 못 잡으신 분들 괜찮아요. 조선 기자재랑 조선주 네, 있다고 네, 저희한테 네. 힌트 주셨는데 지금 기자재 쪽에 오늘 오전에 정작 VI 발동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고 조선주가 이제 가겠다라는 신호탄으로 봐도 됩니까? 오늘 기자재 강세. 예, 그러니까 이 내에서도 조선주가 그동안에 좀 좀 올라왔으니까 이쪽은 네. 좀 쉬면서 기자주 특히 이제 피팅주들이 좀 못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오늘 뭐 성광밴드도 오르고 네. 뭐 태광도 오르고 하이로 코리아도 오르고 올라가는데 늘 이제 있던 현상들인데 요번에 제가 사실 그 아침에 개장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네, 피팅주 봐야 된다.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피팅주들이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걸로 보이고 뭐 종목 하나 말씀드린다면 BMT 같은 종목 보세요. BMT 볼까요? 예, 많이 올라온 듯이 보이지만은 올해 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올해 실적 비해 가지고 아직도 주가는 못 가고 있고 BMT는 이제 조선 쪽에 피팅 밸브도 하지만은 네. 반도체 쪽에 스마트 밸브 하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BMT 그쪽으로 실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수익 되게 많이 나셨던 종목이시죠? 예, 반도체 그래서 쪽으로? 지금 이제 만 원은 달 못 넘고 있는데 그렇군요. 못 넘는 게 이상할 네. 정도로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갈 것 같아요. 네, BMT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도 탑픽 하나 주시면 한국조선해양 계속 보세요. 탑픽. 예, 조선주에서 내용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한국조선해양, 네. 예, 그리고 이제 주가 탄력으로만 보자 그러면은 조선주 섹터 다갈 때 미포조선, 미포조선. 이 두 가지 보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는 오버슈팅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도 조금 해주시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 못 올라갈까? 조선기자재, 조선주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신다면은 기대 수익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전략 저희 귀담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얘기가 나올 때 충분히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뭐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요즘에는 가장 믿고 보는 게 생산. 네, 생산을 어떤 쪽이 움직이든지 간에 무조건 수혜다. 그리고 지금 방역이 너무 잘 돼 있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 캐파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장 유리하다면서요. 예, K바이오? 이제 네. 뭐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객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CMO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이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 방역을 그냥 잘하는 국가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도를 높이는 것 같고 제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 번 강조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공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녹십자도 있죠. 녹십자 빼놓을 수 없죠. 예, 녹십자도 네, 뭐 이제 녹십자. 있는데 녹십자는 근데 녹십자는 참 또 경영권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붙는 바람에 네. 오늘 보면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같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차라리 그냥 놔두면은 그냥 퓨어하게
뭔가 이쪽 CMO 쪽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슈가 붙은 거죠. 예, 이슈가 붙어버리면 오히려 문제로. 단기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네. 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있는 뭐 SK 케미칼이라든가 또 뭐 이런 쪽도 괜찮고 바이넥스도 이제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들 어쨌든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 누가 되든지 간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것은 가령 이제 뭐 맞는 사람만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전 지구적으로 지금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독감처럼 어느 일정 기간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네. 계속 해가지고 번갈아서 맞아줘야 되는 뭐 거고 2회 정도 맞아야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맞아줘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자기네들이 다 생산 못 할 거고요. 네. 예, 맡겨야 될 텐데 뭐 전 세계에서 뭐 이제 치료제를 CM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어디가 제일 괜찮냐 그러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꼽죠. 네. 그리고 이제 녹십자를 또 꼽습니다. 또 이제 SK 쪽에서도 상당히 잘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전문님 궁금한 게 예. 녹십자가 모더나 이거 백신 생산 가능성 있다고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 맞습니까? 네. 어제도 많이 움직였던 게 예, 예. 네. 가능성은 늘 있는데 근데 이제 봐야 되겠죠. 계속 설이 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접촉을 이제 하고 있는 것 네네. 같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근데 모더나가 아니라도 녹십자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네네. 어쨌든 적어도 한 군데는 좀 수주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치료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쪽에는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CMO 쪽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K바이오가 대목을 맞을 수 있을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신고가 풍성합니다. 여기서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장은 순환매를 활용하는 지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 오늘 저희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네, 전략에 잘 참고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